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2025년 현재 어떤 여정이 더 어려울까요? 세계 100위권 내의 캐시 플레이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 100위권의 토너먼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일까요? 좋습니다. 브라이언, 당신이 먼저 골라보시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으로 고르죠. MTT? 토너먼트가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고려해야 할 스팟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특히 서로 다른 스택 사이즈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죠. 제 생각에 초보자가 프리플랍 상황의 30%를 겨우 배울 때쯤이면 상위 100위권 선수들은 이미 몇 년 전에 프리플랍 레인지를 완전히 몸에 익혔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헤즈업 플레이나 ICM 같은 틈새 분야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거든요. 반면 캐시게임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것과 같습니다. 프리플랍은 3시간이면 배울 수 있고 특히 오프닝 레인지는 정말 단순하죠. 또한 토너먼트에서는 이런 기본기들을 배우는 것 외에도 말도 안 되게 심한 스윙을 견디기 위한 엄청난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소모가 큰 포맷이에요. 캐슈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저기서 표준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100 빅블라인드를 다 잃어도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그냥 리바이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토너먼트는 며칠씩 게임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버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걸려있는 가치는 훨씬 커집니다. 캐슈게임에서는 겪지 않을 법한 감정적 고통을 견디며 엄청난 블러프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캐시게임이 훨씬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들 한 가지 스팟만 배우면 된다며 캐시가 정적인 게임이라고 쉽게들 말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 캐시게임은 그 생태계 안에서 각 플레이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면 토너먼트는 최고 수준의 플레이어들이 거의 비슷하게 플레이해요. 토너먼트의 핵심인 30부터 60 빅블라인드 구간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상대에 따라 오픈 엑스플로잇을 할 여지가 별로 없죠. 이와는 달리 캐시 생태계는 다릅니다. 100 빅블라인드라는 기준점은 있지만 진짜 차별점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익스플로이트하느냐에 있어요. 세션이 끝나면 집에 가서 데이터와 스탯을 분석하며 특정 상대에게 특화된 공부를 훨씬 더 치밀하게 하죠.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GTO 위저드 공부를 1년쯤 한다면 토너먼트에서는 꽤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스팟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플레이어가 캐시게임에 오면 그 릭득이 즉각 노출되고 공략당할 겁니다. 토너먼트에서는 실력이 좀 부족해도 눈에 띄지 않게 버틸 수 있지만 캐시게임에서는 그냥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특히 한 세션에서 스택이 100, 200, 300, 400 BB까지 깊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블러프를 전혀 안 하는 스팟이나 상대가 오버블러프를 하는데 언더콜을 하는 스팟들이 완전히 간파당할 겁니다. 캐시의 고수들은 그런 특정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팅하는데 정말 능숙하거든요. 반면 토너먼트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딱히 공략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반론해보시죠. 네, 같은 상대와 딥스택으로 수많은 핸들을 쌓는다는 점에선 닉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온갖 종류의 플레이어들을 쉼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의 다이내믹을 쌓기가 정말 어렵죠. 상대와의 히스토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익스플로잇을 찾아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요구되는 감성지능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최고의 토너먼트 플레이어들을 보면 다들 아주 유쾌한 사람들인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눈치나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죠. 닉, 다시 의견을 들어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짚어보죠. 캐시게임이 정형화된 스팟이라는 사실이 왜 큰 의미가 없는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택이 깊어질수록 각 플레이어의 스타일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토너먼트가 스윙 때문에 정서적으로 소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캐시게임에서도 특히 딥스택 게임을 할 때는 운이 나쁜 세션에서 한 번에 10바인 정도 잃는 일이 허다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 버텨야만 하죠. 특히 헤즈업 캐시 플레이어라면 더 그래요. 나는 고작 $1000를 새로 바이인해서 앉아있는데 테이블 건너편 상대 앞에 $10,000가 쌓여있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든 계속 싸워야 하거든요. 설령 그 시점에 이미 멘탈이 흔들려 A게임이 아니더라도 전투를 멈출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스팟이라고 판단된다면요. 이런 일은 라이브 캐시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스팟이 나왔을 때 설령 끝없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게임을 이어가야 하죠. 그렇게 많이 잃고 있을 때
그게 단순히 토너먼트 참가비가 아니라 실제 생돈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캐시 게임에도 스윙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너먼트 후반부에 큰 블러프를 던지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겪었던 가장 컸던 캐시 스파트를 떠올려 보면요. 그 스팟이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제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하이 스테이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걸려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돈으로 플레이하는데 블러프를 시도해야 한다면 그건 토너먼트의 압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용이 좀 깁니다. 잠시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미들 스테이크에서 하이 스테이크로 올라가려는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그들의 주변 인맥, 그리고 누구와 포커를 논하느냐입니다. 닉, 1번, 2번. 2번으로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나 2025년에 함께 포커 연구했던 분들을 정말 아끼긴 하지만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몰랐더라도 전 여러분이 포커 이야기하는 걸 찾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인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아시다시피 입문 단계에서도 팟캐스트나 GTO 랩, GTO 위저드, PO 솔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혼자서도 거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서야 코칭을 좀 받거나 아니면 순전히 포커 조언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안 드는 친구를 사귀어서 아주 조금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개된 도구들, 그리고 노력과 올바른 태도만 있다면 98%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은 게임을 그렇게까지 특출나게 잘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브라이언, 당신의 인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전부 팀 단위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테니스 선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주변에 팀을 꾸리고 그렇게 정상에 오르죠. 팀원들로부터 다른 관점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익스플로잇이나 풀의 성향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동료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포커는 정말 잔인한 게임이라 이런 스윙을 혼자 견뎌내는 건 때론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공부도 하나의 기술이라 사람들과 대화하며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네. 만약 모건 스탠리의 점처럼 피오 솔버 같은 게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제 말은 제가 페도르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한 시나리오 같은 건 없잖아요. 저한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포커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커리어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쉽다고 봅니다. 공개된 도구들만 있어도 누구나 꽤 괜찮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저 같은 코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끈끈한 크루가 없어도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만 있어도 거의 정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커는 힘든 게임이고 말씀하신 그런 스윙들을 견디려면 친구 대신 테라피스트나 심리학자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딱히 반박할 말이 없네요. 누군간 필요하죠. 어쩌면 테라피스트도 크루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스윙을 함께 감당해줄 누군간 있어야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트라이튼 대회에 나타나는 크루들을 보면요, 규모가 아주 큰 그룹들이 있는데 정보 공유가 아주 활발하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들 스테이크 출신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닉의 말대로 포커에는 혼자서도 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크루가 있다면 서로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협업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두뇌를 합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자면, 많은 사람이 크루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좋지 못한 크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런 독이 되는 방해물들을 떨쳐내기 전까지는 포커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